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도시에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개발은 필연적인 거죠. 그래서 각종 문화시설을 공급하고 택지를 조성해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바로 원주민들인데요. 원주민을 내쫓는 도시개발의 폐해를 집중 보도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개발에 손이 닿지 않았던 경기 북부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재작년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복합문화단지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축구장 87개를 합친 크기의 이곳엔 호텔과 아웃렛, K-팝 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는 4,800억 원. 관할 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의정부 100년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현재 의정부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75가구 주민들은 개발에 밀려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20년 전 이 마을에 터를 잡은 조성민 씨. 조 씨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집은 이 비닐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낮에도 불을 켜야만 앞이 보이는 어두컴컴한 실내.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 생활하시고 어머님은 저쪽방에 생활하고 저는 이제 이 방에서 생활을 하고 지저분해서 이렇게 그렇고 근데 여기서 생활하는 게 보는 그대로예요. 이게. 연탄 난로가 한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방바닥엔 전기장판이 깔려 있습니다. 바깥은 따뜻한 봄이지만 집 안에선 여전히 서늘함이 감돕니다. 장판 안 키면 뭐 추워서 못 앉았어요. 번듯한 집 한 채 갖고 싶다는 희망은 포기한 지 오래. 비닐하우스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대의 대규모 개발이 예고되면서 조 씨 가족은 이것마저도 빼앗길 처지입니다. 돌벽 건축물에 살고 있어 이주비 외 일체 보상도 없습니다.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무기력하고 사실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버려서 무기력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는 조 씨의 어깨를 더욱 짓누릅니다. 양측 모두 지병 등으로 거동조차 어렵습니다. 이사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더 악화되겠죠. 그리고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바로 돌아가신다고 봐야죠. 이 마을에서 4대째 살고 있는 김선희 씨 역시 앞길이 캄캄합니다.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현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 집도 곧 헐릴 처지입니다. 집이 헐리는 대신 주겠다는 보상 금액은 1억 4천여만 원. 건축비 2억 원도 못 건집니다. 토지 보상가도 주변 시세보다 평당 150만 원 정도 낮게 책정됐다고 말합니다. 황당했죠. 그래도 처음에 협상하고 막 이렇게 주변 시세가 해서 저희가 그래도 기대한 보상가가 집과 토지 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총 5억 9천여만 원. 시아버지 병간호 하느라 진 빚 3억 원을 갚고 나면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빚 갚고 나면은 한 2억 정도 남는데 그걸 2억을 가지고 지금 이 주변에서도 못 살고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렇다고 산골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의정부 시는 박살아! 박살아! 주민들은 결국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상가 통보입니다. 이 보상금으로는 주변의 어느 토지를 대토조차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주민들은 적정 보상 금액이 나올 때까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사업자는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문화단지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으로 추진돼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제기해도 사업 시행자 측에서 강제로 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고 주민 복리 증진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사업을 간단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피해만 입히고 주민 복리 증진은 도무지 보이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2차례 보상 협의를 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6월쯤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안 되는 거죠. 다시 평가를 내면 1년 이상 지나야 되는데 기간 안에 일단 수용되기를 하니까 그리고 절차는 이제 우리는 뭐 그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지금. 장밋빛 전망의 개발 사업이 이곳 주민들에겐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신규 택지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총 4,6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후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실수요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80여 세대 원주민들은 주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곳에 택지가 들어설 거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마을 곳곳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집 한 채 사탕 발림으로 구슬리지 마라. 이 마을 주민들의 불안함을 짐작해 볼 만합니다. 공공주택이라든지 뭐가 들어온다면은 주민들이 떠날 방침을 세워주고 떠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보상을 해준다고 보상을 얼마를 해주든지 간에 떠나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주민 눈높이에 맞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마을의 표준지로 선정된 땅입니다.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40여 년간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공시지가 추이를 확인해봤습니다. 2008년 16만 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지난해엔 18만 원, 10년 동안 2만 원이 올랐습니다. 주변 시세에 여기 묶여 있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하지만 관련법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을 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보상 금액이 시세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등 토지의 미래 가치를 보상 금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개발이 안 되니까 뭐 거래도 안 되고 또 공시지가 이것도 엄청 뭐 현실하고 안 맞고 이제 특별법을 그 보상에 관한 시행세칙을 지금 표준지가에서 주변 현시가로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원주민들의 마을 재정착도 희박합니다. 개발 후 치솟는 땅값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거기 그 장소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한계들이 분명히 있죠. 하드웨어가 바뀌어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은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내쫓고 보는 이른바 식민지식 도시개발. 법령도 행정력도 원주민들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 주말 양주 회암사지에서는 2019 회암사지 왕실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축제 현장을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각양각색의 연이 파란 하늘을 수놓습니다. 땅에서는 보물찾기가 한창입니다. 지난 27일 2019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회암사지터에서 열렸습니다. 왕실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는데 올해는 태조 이성계, 조선의 보물 열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태조 이성계의 회암사 행차에 올해는 정성호 국회의원이 태조 이성계가 되어 그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선시대 역사를 주제로 하는 체험마당과 힐링마당,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마련해 가족 모두가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일단은 넓은 데서 아이들이랑 여기저기 뛰어놀 수 있어서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체험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유익한 것 같아요. 크고 다양한 볼거리도 있고 체험할 거리도 많아서 아이들이랑 신나게 재밌게 놀다 갈 것 같아요. 체험하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여러 가지 전통 체험했던 게 재밌던 것 같아요. 고려말 조선 초 최대의 왕실 사찰이었던 조선 왕실불교의 성지 양주 회암사지. 양주시는 이 축제를 양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직원이 5년간 휴직 상태로 경기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공무원 겸직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엄연히 직원들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관광공사는 예외 규정을 통해 겸직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청 직원으로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은 A씨는 2013년에 도청 직원으로 채용돼 공무원 신분이 됐습니다.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관광공사에 사직서를 냈어야 했지만 A씨는 5년간 휴직 상태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1차적으로 인사 검증을 했어야 할 경기도는 A씨의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연봉 같은 거 이제 산정하고 그럴 때 전에 근무했었던 그런 게 있으면 그 경력증명서나 이런 걸 받거든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기관광공사도 A씨의 겸직 사실을 몰랐을까? 경기관광공사의 임직원 행동 강령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A씨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이유도 바로 이 예외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겸직은 휴직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어떤 기관에 채용될 때에는 저희가 휴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관광 분야에 의해서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인력들이 돌아왔을 때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는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례와 같이 사기업이 아닌 도청 공무원과 같은 직무를 영리 목적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익을 담보로 하는 공무원의 겸직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에 그 몸을 담고 있으면 공무원의 어떤 본분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그 장애를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공무원과 공기업은 취업 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매한 겸직 조항으로 누군가의 취업 기회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A형 간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A형 간염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제1군 감염병으로 집단 발병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확진자 수가 1,6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인데 두 지역의 감염자가 전국의 45%가량 됩니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문제는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347명, 이번 달 44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이 인구가 많은 탓도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최근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7년에 4,400여 명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살펴봤더니 30대가 37.4%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2%였습니다. 30, 40대가 전체의 70%가량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이제 20대 이상 30대, 40대 분들만 해도 굉장히 좋은 위생 상태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노출이 안 된 경우에는 A형 간염 항체가 없고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상황에서 A형 간염에 노출이 되면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제 전염이 되면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감염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2주에서 길게는 50일이나 돼 이 기간에 감염자들이 무엇을 함께 섭취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형 간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감기 증상처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미식거리고 또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감기 증상을 동반한 소화 쪽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간염이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형 간염은 대부분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지만
급성 신부전이나 급성 췌장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황달, 고열, 설사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A형 간염은 백신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손을 자주 씻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주말 접경 지역 곳곳에서는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의정부와 연천 그리고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과 마주보고 있는 김포 철책에서도 거대한 인간띠가 만들어졌는데요. 평화의 염원들이 모였던 철책길에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꽃이 핀 시골길에 길다란 행렬이 이어집니다.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김포 민통선 안쪽에서 시작해 철책선까지 걷는 2.6km 코스. 저마다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아이도 어른도 북쪽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애들도 통일, 요즘은 그 말이 많으니까 통일에 대해서도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30분쯤 걸어가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철책. 한강하구 너머로 보이는 북쪽의 모습에 아이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대박 났어! 여기가 북한 마을이야, 이제. 와! 같은 날 김포의 또 다른 철책길에서는 학생 1000여 명이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인간띠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꿈나무들은 작은 종이에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메시지를 적으며 저마다 새로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남북 통일이 되면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웃을 수 있고 서로가 이제는 이렇게 서로가 뭔가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으로 참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 만에 철책길에 다시 찾아온 봄. 철책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노래는 철책 너머로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예술 플랫폼 의정부 아트캠프가 26일 문을 열었습니다. 의정부 아트캠프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기반 문화예술 거점 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돼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아트캠프는 미군 캠프였던 곳에 문화예술로 꽃을 피워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앞으로 의정부 시민의 문화공원 그리고 예술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아트캠프는 2018년 10월 착공해 올해 3월 완공됐으며 연면적 409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문체부 지원금 5억 원과 시비, 후원금 등 총 11억여 원을 들여 건립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5월 9일 새경기 준공연제 도입방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년 11월부터 진행 중인 새경기 준공연제 연구 용역을 토대로 노선 입찰제 기본 설계와 시행 방안, 노선 입찰제 기반 새경기 준공영제 시행 계획 등을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제도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노선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범사업 후에는 성과평가와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 축산 농가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백신이 없으며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와 순대 등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14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